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입니다.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 육로 운송길은 사실상 막혔고 지역의 주유소들은 재고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입니다. 화물차 옆으로 비닐로 둘러싼 농성 천막이 함께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물류 거점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밤샘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톨비, 그다음에 정신값 빼면은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지금 안전운전가 법제화가 돼가지고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가입비율이 높다 보니 육로를 통한 운송은 거의 막힌 상황입니다. 파업 전 물량을 미리 빼두고 부두한 임시적 치장을 활용하면서 현재 광양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은 61.6%.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언제든 포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시멘트 업종에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이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안과 그리고 분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 노동시민단체들도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권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속에 물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유소는 유류 재고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가까운 여수 정유공장에서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운송길이 막히면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수 공장에서 출하하는 것이 광주나 목포 쪽 저유소에서 출하하다 보니까 2, 3일 정도의 소요 시간이 더 걸리고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전 출하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화물연대와 협의해 일부 긴급 물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선박을 통해 물량을 운송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철강제 17,000톤이 추가가 지연돼 공장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진주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구간에 시험 열차가 투입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광양 진주 전철화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시설물 검증 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검증 시험은 철도 구간에 열차를 투입해 단계별로 속도를 올리며 철도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운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철도공단은 시설물 검증 시험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부터 영업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여수와의 연륙연도교 개통 이후 파령산권 관광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여수에서 다리를 건너 고흥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연간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의 새로운 관문이 된 파령대교 바로 옆에 휴게소와 카페, 갤러리, 수소 충전소 등을 갖춘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고흥과 여수를 잇는 5개의 해상 교량 개통 이후 연간 450만 명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돼 고흥군이 추진하는 5개의 관광 권역 가운데 파령산 권역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여수에 오는 관광객을 고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200억 원을 들여 파령산 권역에서 5건의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미르마르길이 있고 다음에 우리 지금 발사 전망대가 있습니다. 발사 전망대가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지금 노후 재생 사업으로 저희들이 먹거리, 즐길거리를 지금 시설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민자 투자를 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특히 고흥 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여수가 건너다 보이는 2개의 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제한이 눈길을 끕니다. 파령대교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부터
해발 343m의 우각산, 447m의 우미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유입되고 고흥군은 일단 새로운 관광 인프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많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 해제 및 민간 사업자 등 사업 주체가 경제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사업이 적시에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와 또 관광 특구 등도 연구 검토 대상이고 고흥군은 고흥관광 1000만 명 시대를 위해 광주에서 우주센터를 잇는 고속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또 내년에는 고흥관광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연구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는 도서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사업이 더디게 추진돼 왔습니다. 특히 도비로 짓는 지방도 해상교량 건설은 예산 확보가 항상 난제였는데요. 지자체의 상생 협력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영광에서 신안 장산도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805호선. 유일한 미개설 구간이 장산도와 안좌 자라도 사이 바다입니다. 지방도는 100% 도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교량은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기 힘든 실정. 1,6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장산 자라간 연도교 건설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이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연도교 건설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그런 의견이 왔을 때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빚에 빚을 지더라도 군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죠. 장산 자라간 연도교 이외에도 진도 접도, 완도 소안 구도간, 요수 오로도 금오도간 연도교도 전라남도와 시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교량 4개소가 완공되면 섬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섬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대신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떠안게 되는 시군에게는 적잖은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조차 막연했던 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마감 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순사건위원회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내년 1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신고가 적은 전북 남원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여수시 의회가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그동안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던 여수시는 최근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무 부서 차원에서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강재현 의원이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여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1,000억을 투입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65억이라는 운영비가 또 2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유지관리 비용 이것저것 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의회는 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전제로 한 정밀 기초조사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재현 의원이 산단 내 자연하천을 천연 저류시설로 활용해보자고 제안하자 정기명 여수시장도 그동안의 추진 강행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냥 천연 완충 저류시설이 지금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저걸 하려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저 산옥에다가 완충 재료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런 자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여전히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리온 카본지의 벙커 CO 유출 사고 같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환경 오염 사고를 막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접촉면을 늘려가며 원인자 부담의 근거가 될 관련법 개정 관련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려 궁극적으로 동의안 상정까지도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걱정하시는 이런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지만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내 환경 오염 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수 산단 내 세 곳 지점에 18만 톤 용량의 저류주와 56km의 차직 관로를 조성하는 여수 산단 완충 저류 시설 건설 사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 정부와 의회 간 큰 틀에서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시내버스 공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내고 여수시가 시내버스 3사에 올해 200억여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운전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체들의 재정 현황 역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수시가 이제라도 단순히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이 받게 될 편익과 혜택에 집중해 더 늦기 전에 마을버스 공영화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공영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여수시 화치동 금호석유화학 여수정밀화학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 과정에서 가스가 일부 밖으로 새어나왔을 것으로 보고 업체 측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연료 공정에 있는 배관이 파손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에 따라 겨울철 2가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단축됩니다. 18세 이상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기존엔 4개월이 지나야 추가 접종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3개월만 지나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4년 만에 열릴 내년 3월 매화축제를 이끌 총감독을 공개 모집합니다. 꽃 관련된 축제나 행사의 기획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사흘간 방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이 벼 기준 26만 8천 톤으로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고품질 벼를 수확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기온이 곤두박질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최고 4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더 추워지는데요. 두툼한 겨울 외투 꺼내 입으시고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1도, 순천, 광양 영하 2도, 고흥은 영하 3도로 영하권 추위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6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가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최고 2.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부터 차츰 풀리겠고 주말까지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시의 내년 본 예산이 1조 3,93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한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